한때 영화관에 가면 꼭 나왔던 배우 샤이아 라보프, 콘스탄틴, 트랜스포머 등 굵직한 영화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며 A급 배우로 떠올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칼로 찌르고 레드카펫에서 기괴한 종이봉투를 쓰고 등장하고 결국 경찰관에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라보프의 인생이 망가진 건 놀랍게도 그의 친아버지 때문이었죠. I got more millionaire lawyers than you know what to do with, you stupid. 외동아들이었던 샤이아 라보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능력이 없었기에 샤이아가 아역배우로 성공한 이후부터는 가장이 되어 가게를 모두 책임졌죠. 원래 그의 아버지 제프리 크레이그 라보프는 광대가 되는 것을 꿈꿨고 어머니 셰이나 세이드의 꿈은 댄서였지만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꿈을 포기했고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보석을 팔았죠. 한편 샤이아의 아버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2살짜리 샤이와 함께 광대로 분장해 길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몸개그를 하며 돈을 벌었죠. 당시 샤이아는 어린 나이에도 광대 분장을 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샤이아를 보고 돈을 내면 그의 부모님은 그제서야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고 이때부터 샤이아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갓난 아기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샤이아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는 아들을 낳기 전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강간시도 및 폭행 전과로 2년간 징역을 살았었죠. 게다가 심각한 약물 중독을 앓고 있어 샤이아가 9살일 때 아들 샤이아와 엄마를 홀로 두고 재활센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뒤 샤이아와 엄마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갱단들이 모여 사는 터언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치안이 좋지 않았던 이 동네에서 샤이아의 어머니는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9살 샤이어는 이 소리를 듣게 되죠. 그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석궁을 들고 왔을 때에는 범인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죠. 이 끔찍한 기억은 평생 샤이아를 괴롭혔습니다. 이후 그는 침대 옆에 총을 두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일련의 사건들로 샤이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란 믿거나 기댈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직접 돈을 벌거나 혹은 훔치는 것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죠. 샤이아는 9살일 때 나이키 코르테즈 신발을 가지고 싶었는데 부모님에게 부탁해 용돈을 받는 대신 신발을 몰래 훔쳤다고 합니다. 2년 뒤에는 K마트에서 포켓몬 게임기를 훔쳐 또 한 번 붙잡히게 되죠. 돈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된 샤이아는 꿈도 목적도 없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샤이아는 우연히 거리에서 비싼 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자 상대는 배우라고 답했죠. 이때 이후 샤이아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의외로 샤이아는 연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얼마 뒤 그는 이븐 스티븐스라는 디즈니 채널 프로그램의 주연을 맡게 되죠. 하지만 이때부터 샤이아의 불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샤이아는 디즈니 촬영을 위해 엄마를 떠나 재활센터에서 나온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샤이아와 아버지는 싸구려 모텔에서 잠을 청했죠. 당시 아버지는 여전히 약물 중독 상태였고 심지어 아들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샤이아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여서 끔찍한 PTSD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아들 샤이아는 매번 공포를 느껴야 했죠. 또 그는 아빠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술과 담배에 노출되었고 비정상적인 여성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19 years old, I held a knife to her neck. 끔찍한 가정 환경과 달리 샤이아는 배우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열, 미녀 삼총사 2, 아이로봇, 콘스탄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추정상 배우로 올라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Yeah, man, it's gonna be a hell of a night. Hell of a night. 트랜스포머의 감독 마이클 베이는 처음에 샤이아 라보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에서 샤이아의 성숙한 연기를 봤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 10대 연기를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라보프는 역할을 따내기 위해 일부러 동안 화장을 하고 오디션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린 역할도 해낼 수 있다고 감독을 설득해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역을 맡게 되죠. What I like about Shia is he's the everyday dude, but he's great at improv and he's got a great comic wit. 샤이아 라보프는 감독에게 약속한 대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메가트론에 쫓겨 높은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석상 하나를 잡고 두려움에 떠는데 사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샤이아의 속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긴 했지만 밑에는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진짜 두려웠다고 하죠. 또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장면을 찍을 때에도 샤이아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냥개들이 촬영을 진행할수록 똑똑해져 슛이 멈춰도 계속 샤이아를 쫓아가 그를 물으려고 한 것이죠. 다행히 샤이아는 달리기가 빨라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그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 출연해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연속으로 출연하며 MTV 최고 나무주연상, 틴초이스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샤이아 라보프의 내면은 점차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개봉하던 해에 샤이아 라보프는 이웃을 칼로 찌르려고 시도해 감옥에서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몇 개월 뒤 샤이아는 마트에서 또 한 번 체포됩니다. 샤이아가 잔뜩 취한 채로 담배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경비원이 그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운 것이죠. 또 이듬해 샤이아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샤이아는 차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반대편 차가 빨간불을 지키지 않고 돌진해 두 차가 부딪히게 된 것이었죠. 포드 F150 트럭은 전복되었고 샤이아는 왼쪽 손을 다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라보프의 잘못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경찰이 다가와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음주 측정기를 불어달라고 했는데 샤이아가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한 것이었죠. 경찰은 그가 음주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에 타고 있던 여성들의 부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샤이아는 경범죄로 처리되었죠. 이 사건은 영화 촬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샤이아는 트랜스포머 2편을 촬영 중이었는데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했고 영화는 급하게 주인공이 사막에서 손을 다친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죠. 하지만 트랜스포머의 감독 마이클 베이는 샤이아를 오히려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아니에요. 술은 운전을 하기 훨씬 전에 마신 거였어요. 두고 보세요. 사실이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시 라보프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음주 상태였는지 혹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가 1년간 정지되었죠. 다행히 영화 트랜스포머 후속편은 주인공 논란에도 상관없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추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악동 샤이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영화에 누를 끼친다는 혹평을 남겼죠. 결국 샤이아 라보프는 트랜스포머 3편을 끝으로 영화를 떠나게 됩니다. I just don't know if I have anything to contribute. I love making them. I love the crew. I'm done. 하지만 화면 밖 샤이아는 여전히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바에서 주먹 다짐을 했고 영화 찰리 컨트리맨 촬영 도중 감독이 잠깐 끊어가자고 하자 싫다며 감독의 목을 졸랐죠. 완전히 망가진 샤이아 라보프는 큰 돈을 벌어들인 이후 삶의 목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I had no love in my life. I had no purpose in my life. 샤이아 라보프는 베를린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유명하지 않다 라고 적힌 갈색 종이봉투를 쓰고 나왔습니다. 종이봉투에는 눈 말고 아무것도 뚫려있지 않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샤이아 라보프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그는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히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레드카펫을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상한 퍼포먼스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전히 유명해지고 싶은가 본데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겠어 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사실 이 퍼포먼스는 샤이아의 트위터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강박적으로 나는 더 이상 유명하지 않다 라는 글을 올렸죠. 샤이아는 당시 실존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드디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샤이아 라보프의 기이한 행각은 계속되었는데 그는 공연을 보러 와서는 술에 잔뜩 취해 담배를 피며 외설적인 말을 외쳤고 심지어 배우 알란 커밍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And as I walked past him, and he whacked me. 샤이아 라보프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고 언제 사고를 칠지 몰랐기 때문에 영화 감독과 제작진들은 점차 그를 꺼렸습니다. 혹시나 그를 캐스팅했다가 사고를 쳐 영화까지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번 폭주한 샤이아 라보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유튜브에도 특이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샤이아 라보프의 동기부여 연설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샤이아 라보프는 그린 스크린 앞에서 1분 4초 동안 그냥 해를 크게 외치기만 합니다. Do it! Just do it! Just do it! 심지어 샤이아는 대통령까지 저격했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샤이아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가 소수인종, 여성,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며 갈라치기를 통해 표를 얻었다고 생각해서였죠. 이에 샤이아는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그는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어 라는 문장을 외치도록 장려했죠. You will not
not divide us. He will not divide us. He will not divide us. He will not divide us. 하지만 이 캠페인은 포첸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커뮤니티 유저들은 온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나가 샤이아의 캠페인을 방해했죠. Obama has killed more brown people by drones than Trump could ever dream of. Let's go, Trump. Trump. Let's go, Trump. 이후 샤이아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종들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Can you guys make me a meme? 결국 샤이아는 이들을 피해 비밀 장소에 깃발을 세워 이를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캠페인을 바꾸었지만 포첸 커뮤니티 유저들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경로, 개구리 울음소리 등을 분석해 깃발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깃발을 찾아내었고 원래 깃발을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마가 모자와 교체했습니다. 끊임없는 커뮤니티 유저들의 공격에 결국 캠페인은 흐지부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던 중 샤이아의 인생을 바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2017년 샤이아는 거리에 서 있는 경찰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고 샤이아는 갑자기 욕을 하며 사나워졌죠. 경찰이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샤이아는 갑자기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호텔 로비에서 샤이아를 찾아내 체포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샤이아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White people who ask for cigarettes. I came up to you trying to be nice, you stupid. 의외로 샤이아는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샤이아가 문제를 일으킨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그의 옆에는 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음주와 담배를 배운 그는 어린 시절 도파민에 익숙한 삶을 살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술을 절제하지 못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에 법원에서는 샤이아에게 2,68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10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재활센터에 들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약물 중독에 시달리던 샤이아는 재활센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활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 샤이아에게 지금까지 상처를 받은 일들이나 과거의 아픔들을 상세히 적어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샤이아는 자기 내면에 마음이 다친 아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책 혹시 돈 얘기 해도 될까요? 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무시할수록 오히려 커진다고 합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신호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죠.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 샤이아는 재활센터에서 나와 자기 과거를 바탕으로 영화 허니보이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샤이아의 유년 시절을 담은 영화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I'm doing you a favor. You're doing me a Like, favor? who else is gonna give a You're felon doing me a a favor? job?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낸 샤이아에 사람들은 크게 공감했고 다시 그는 배우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의 실체가 밝혀지며 샤이아 라보프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죠. 샤이아 라보프는 원래 ним포매니악 촬영 중에 만난 배우 미아 고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둘은 2년 뒤 이혼했고 샤이아 라보프는 곧바로 FKA 트위그스와 연애를 시작했죠. 둘은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듯 보였지만 얼마 뒤 FKA 트위그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샤이아 라보프가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었죠. Only want me to sleep naked because he said if I didn't, I was keeping myself from him. FKA 트위그스는 샤이아 라보프가 운전 중에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차를 전속력으로 몰며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협박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진 트위그스가 차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샤이아는 그녀를 붙잡아 땅에 내리치고 목을 조른 후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하죠. 또 트위그스는 샤이아가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줬고 신체적 접촉에 할당량을 강요했으며 성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샤이아 라보프는 트위그스의 정신도 조종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트위그스가 샤이아 옆에서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크게 웃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웃은 적이 없잖아 지적했습니다. 트위그스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질투한 것이었죠. 트위그스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전화를 숨어서 받아야 했고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위그스의 고백 이후 가수 시아 역시 샤이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였어요. 내가 믿도록 만들고 날 이용했어요. 하지만 샤이아 라우프는 트위그스의 폭로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고 재판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하죠. FKA 트위그스가 샤이아와의 관계를 폭로했을 때 당시 그는 마거리 퀄리라는 배우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마거리 퀄리는 트위그스의 기사를 보고는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고마워요 라는 글을 남겼고 샤이아 라보프와 즉시 헤어졌습니다. 트위그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한편 샤이아 라보프는 마거리
컬리와 헤어지고 다시 전환해 미야고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야고스가 뭐 같은 인생을 구해주었다며 어떤 사람도 곁에 있고 싶어하지 않았을 때 미야고스만 옆에서 힘이 돼주었다고 합니다. 둘은 예전에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를 끼고 돌아다녔고 얼마 뒤 미야고스는 임신을 해 2022년 3월 둘 사이에는 딸이 태어나죠. 하지만 미야고스는 샤이아가 생각한 대로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미야고스는 영화 맥신 촬영 중 엑스트라 배우 제임스 헌터의 머리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헌터는 죽은 사람 역할을 맡아 땅에 누워 있었는데 미아가 달리던 중 고의로 그의 머리를 찼다고 합니다. 헌터는 조감독에게 이를 알렸고 얼마 뒤 미아는 감독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자신에게 겉으로 사과하는 척 했지만 이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넌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이 찌질아 라 모욕했다고 주장했죠. 엑스트라였던 헌터는 이후 일방적으로 영화에서 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샤이아 라보프는 2025년 9월 트위그스와의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야고스도 제임스 헌터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죠. 재판을 앞둔 커플을 보면 사람들은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조롱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서는 샤이아 라보프.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불안과 결핍을 겪은 샤이아는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은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뒤 순식간에 열정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책 혹시 돈 내기에도 될까요? 에 따르면 열정과 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열정은 빠르게 타고 금방 식지만 비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정은 흥분과 긴장감을 주지만 비전은 평화와 안정감을 준다고 하죠. 또 열정은 불안정하지만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열정이 찾아왔을 때 그 열정을 반드시 비전으로 바꾸라고 조언하죠. 하지만 샤이아는 열정만으로 끝나버렸고 이후 그의 삶은 길을 잃고 도파민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는 돈과 성공에 대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책은 실패와 좌절을 자산으로 바꿔 성공하기 위해서 무작정 버티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매번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거나 삶의 실패로 인해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올바르게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닌 절박한 현실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저자 주원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